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1월 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에 종부세와 양도세 위주로 부동산 관련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이 세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아파트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법은 세금과 직결되어 있고 세금은 알면 절세나 본전, 모르면 세금 폭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내용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고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새로 나왔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중요한 내용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략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주택자 이하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0.6%부터 최고 3%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1.2%에서 최고 6%까지 적용이 됩니다. 대략 이 세율을 알고 계신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단일세율입니다. 2주택자 이하는 3%, 조정대상 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6%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각각 6억 원씩 합해서 12억 원 공제가 되는데요. 1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9억 원만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 되면 20%에서 최대 40%의 감면이 있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20%에서 50%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이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에 지분율이 큰 자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죠. 납세 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납세 의무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분이 크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부부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지분율이 크다면 이 연령공제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신청은 최초 신청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도 매년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신청은 매년 9월달입니다. 9월달에 잊지 마시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분들은 지분율이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종부세를 계산해 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를 세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로 신고할 때도 남편과 부인 중에 누가 더 종부세에서 유리한지 각각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종부세 세율은 단일세율이라고 그랬죠. 3%와 6%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지정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그리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1.2%에서 6%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예외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 2년을 계산할 때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그런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시청하시고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을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인 분들은 그 전에 2주택 이상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그 남은 1주택에 대해서 취득일과 양도일을 계산해서 2년 이상이 되면 되는 거고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었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해 줍니다. 2주택 이상이었는데 증여를 했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2주택 이상으로 봐서 한 개 주택을 증여한 날, 그리고 용도 변경일이 바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의 기산일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고, 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용으로 변경한 날이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0 시행 이후에 증여하거나 용도 변경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0은 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이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입니다. 이 왼쪽 부분에 있는 내용도 자세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공제율이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이 집에 모두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지분이 모두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해주택 거주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공동상속인 중에 이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 최연장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이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 거주기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 내용은 바로 빨갛게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여기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바꿔 넣으면 이 내용 1번과 2번의 내용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는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그러니까 분양받은 주택의 미완공을 말합니다. 이걸로 3년 내에 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후에, 분양받은 주택 완공 후에 2년 이내에 그 분양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그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그리고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해서 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이 되는 거죠.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다거나 또는 일반 주택이 있고 입주권이 있는데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거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이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이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내용이 있었는데요. 혼인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입주권 대신에 분양권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이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 시에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만원 하면 약수하죠. 자, 그리고 추진 일정은 1월 6일 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1월 28일 날 차관회의, 2월 2일 날 국무회의, 그리고 2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공포를 하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내용 2가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복 시청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쳐서 영하 17도, 영하 20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